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 김미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해와 그 위험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의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무상 가지급금의 의미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가 계산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인정이자는 입금에 산입되고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소득서로 처분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세가 누진해서 큰 폭으로 상승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법인의 가지급금을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한다고 합니다. 5년간의 인정이자 계산을 정확히 했는지 그리고 인정이자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오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급금이 얼마나 많으냐 보다는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하기 때문에 세무상 가지급금을 적절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한 올바른 처리를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증빙 없이 지출하게 되는 인건비입니다. 증빙을 원치 않게 되는 부득이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신용불량자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업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론 과거보다는 많진 않지만 리베이트 등과 같은 증빙 없이 지불되는 접대성 경비 등이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해외 출장지 원거리 나가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발생되는 임직원의 활동 경비도 증빙이 없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또 법인의 통장을 조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맞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면서 또한 여기에서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신거래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용등급을 관리하다 보면 분명히 발생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 때문에 발생되는 가지급금은 그 귀속자가 법인 전체에 해당하는 업무상 이루어지다 보니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모두 그 귀속자를 대표이사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법인의 자금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법인에서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법인 자금으로 활용해서 증자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대표님들이 급여를 너무 작게 책정하시고 사실 그 작은 급여로는 생활이 힘드시다 보니까 법인 자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반복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가지급금의 패턴이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느 누가 어떤 임직원이 해당이 되는 법인 자금을 활용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귀속자를 확정지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가지급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가지급금 금액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기속 내용,
해당 내용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살펴보게 되면은 매년 결산시마다 인정이자는 입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는 법인세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 비용이 가지급금 비용만큼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라 송금이 인정되지 않고 불산입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인세 증가됩니다. 법인세가 증가되게 됩니다. 또한 인정이자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계산되고 현금 처리가 바로바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들어보셨나요? 복리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누적되는 경과 기간별로 가지급금이 점차 늘어나게 돼서 가지급금으로 인한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이 늘어나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늘어나고 그로 인한 세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10억 원의 가지급금을 5년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매년 4.6%씩 발생하는 인정이자, 그리고 이 이자 금액이 복리로 가지급금에 가산이 돼서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년간 방치하게 되면 10억 원이었던 가지급금은 5년 이후에는 대략 12억, 1.2배 정도가 늘어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게 가지급금이고요. 만약에 가지급금을 이번의 경우는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세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약식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해당 기업이 차입금 또한 10억을 보유했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3%인 차입금을 보유한 상태로 10년을 유지한다면 매년 인정이자 4.6%, 4,600만 원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상여처리, 예를 들어서 소득세율을 40% 구간이라고 보면 해당되는 10년 동안에 총 발생하는 세금은 1억 8,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인정이자가 입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입금 산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22%를 발생한 부분을 10년간 계산하면 이 또한 1억 원 정도가 되고요. 해당 기업은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과 차입금 전체가 비중이 똑같기 때문에 3% 매년 발생하는 3천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 22% 10년치를 보면 6,6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가지급금이 유지되다가 퇴직금과 같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서는 그간의 가지급금 전체에 대한 부분이 대표님 퇴직하면서 모두 상여 처리되기 때문에 이 10억 원에 대한 40%, 4억 원이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지급금 10억이 10년간 유지된 상태에서 총 세 부담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7억이 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을 10억 원으로 예시를 해드렸고 기간을 5년, 10년으로 살펴봤지만 금액이 5억이든 3억이든 세 부담과 늘어나는 인정이자 비용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은 그러니까 세부담, 법인세에 대한 부담 이외에도 우리 대표님들께서 가업승계를 하시고자 하실 때도 가지급금은 자산계정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로 인한 상속 시 가지급금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돼서 상속세가 증가됩니다. 또한 생전 가업승계로 인했을 때는 증여 계산할 때도 비상장 주식가치는 평가할 때 가지급금이 순자산 자산계정으로 인식돼서 순자산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또한 증여세가 증가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또 우리 대표님들께서 기업을 양도하거나 청산하실 때도 가지급금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상장 주식까지 평가할 때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양도나 청산 시에도 많은 금액의 소득세가 증가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 밖에도 기업을 평가하게 되는 신용 평가할 시에도 가지기 많은 부분은 국세청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가지급금이 좀 많이 누적되어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서는 금리를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로, 그리고 가능한 한 대출 한도도 축소해서 자금 조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표님들께 많은 불이익이 증가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지급금의 불이익은 영업을 하시는 내내, 법인을 운영하시는 내내 법인세 증가로 이어지고, 승계를 하실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세가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 양도나 청산을 하실 때도 소득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금이 크게 증가되는, 세부담은 상승되고 그로 인한 기업의 신용도는 떨어지는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가지급금의 이해와 위험 요소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 드렸고, 다음 내용은 가지급금의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